고현정 씨는 그 재벌과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시달렸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가족들이 고현정 씨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영어로 대화하다가 고현정 씨가 영어를 알아들으니까 불어로 대화했다는 둥. 또 이혼할 때 신세계 백화점을 하나 떼달라고 했는데 스타벅스 하나로 그냥 떼었다면서 기정사실인 것처럼 루머가 떠돌았는데 이런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는 건 어떤 내면아이 때문일까요? 구설수는 자기 내면의 그 아이가 가질 자격 없다는 가해자 마음이 클 때 구설수에 시달리죠. 가질 자격 없는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면의 아이가. 그러니까 고현정이 신세계 그 정영진 부회장한테 시집 갔을 때 자기는 과분한 대로 시집 간다고 생각한 거야. 그거부터가 잘못이에요. 과분하고 과분하지 않은 게 없어. 사람은 다 똑같거든? 사랑하면 같이 사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가면 이 벌써 과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가해자인 게 사람을 갖다가 물건도 아니고 평가하는 거 아니야. 나는 100원짜리인데 정영진 부회장은 200원짜리야.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럼 그 의식은 지극히 물질적인 의식이고 나를 수치 주는 가해자지. 어떤 영혼과 다른 영혼을 비교 판단할 수 있나? 가격을 매길 수가 있나? 인간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육체 덩어리만이 아니거든. 내면에 영혼이 있어. 그 마음의 영혼은 가격이 없어. 가격을 매길 수도 없고 다 똑같거든. 공평해요. 근데 그걸 매겼단 말이야. 그런 가해자 아기가 있어. 자기를 남보다 못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내 욕심이지? 이 마음이 있죠? 그것도 가해자야. 그런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뭐 그런 소문이 도는 거야. 이 세상은 자기 내면 아기가 체험을 만드는 세상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느끼면 그런 현실이 펼쳐져. 그러니까 속으로 사람들이 욕할 거야. 내가 가문한 데 와서 그래서 내가 이런가 어울리지 못하고 나 이렇게 수치스럽게 산다고 사람들이 욕할 거야.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돌면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죠. 마음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구설수를 만드는 거야. 자기를 수치 주고 힘들게 하죠. 너 자격 없어 하면서 구설수는 항상 뭔가 자기가 들었을 때 수치스럽고 빼앗기는 느낌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 자기를 수치 주는 가해자 마음을 가진 내면 아이가 있어서 자기는 자격 없다는 마음이 있어서 구설수에 시달리게 된 거죠. 이분이 이혼하면서 연기 생활을 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15억을 받고 친권까지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 재벌과 이혼 위자료 치고는 되게 작은 금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상소감 등에서 자기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화면으로나마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되게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화려한 겉모습과 다르게 빼앗긴 여자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혜라님이 보시기엔 어떠신지. 아니 그 사람이 높고 화려하고 배우고 대통령이고 왕이고 여왕이고 그거랑 내면 아이랑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내면에는 자식을 못 보면 여왕도 마음이 아파. 거지도 마음이 아프고. 성경에 이런 말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대? 누구는 삼성가에 태어나서 금수저고 우리는 은수저고.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마음에 고통이 없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을 보고 마음을 안 보니까 저렇게 화려한데? 그러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그랬다가 고현정이 나와서 애들을 못 봐서 아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다는 게 그거예요.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자식을 못 보면 아프고 돈이 없어서 밥을 굶으면 배고프고 고통받아. 그치? 마음은 똑같은 거거든. 아무리 화려해도 그 뒤에 모습 속에는 항상 아프고 인간적인 약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내면 아이가 치유가 안 된 상태로 있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그래도 자기는 마음이 아프고 대중은 화려한 스타의 겉모습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의외다 이러는데 뭐가 의외야. 나는 되게 불쌍했는데 그분이 15억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15억이라는 게 진짜 15억일지 150억, 1500억을 대중의 정서상 상당히 거부감 들잖아요.
연예인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이야. 너무 큰 돈을 받고 이혼했어. 그러면 돈 벌러 갔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재벌 입장에서도 저렇게 큰 돈을 주고 막 위화감이 느껴지니까 서민들을 생각해서 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게, 이분이 자기가 얼마든지 15억 아니라 한 푼 안 받고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나?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음이야. 옛날에 6.25 사변 직후에 누군가 가서 네 내면 아이를 얘기하고 마음 공부해라 그러면 미쳤니? 이럴 거야. 지금 죽냐 사느냐야, 그치? 근데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에 관심을 갖거든. 그래서 그런 유명한 스타들이나 재벌들은 오히려 더 마음에 관심을 가질걸? 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돈에 신경 안 쓰면 사람은 근데 왜 괴로울까? 이게 올라올 텐데. 내가 아무리 돈 많고 유명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자기 자식도 맨날 보고 사랑을 나누고 살 수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지. 다 빼앗긴 여자죠. 자식을 빼앗긴 엄마 마음. 조상 중에 아마 자식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소방맞은 여자 마음이, 여자 조상의 마음이 많았을 거야. 그게 이 몸속에 와 있다가 그 내면 아이로 빼앗긴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내면 아이로 있다가 발현이 된 거죠. 현실에서. 현실에서는 되게 아프고 그런 엄마지. 근데 사람이 난 이렇게 생각해요. 고현정 씨한테 진짜 얘기해주고 싶다면, 그분 마음의 위안이 좀 된다면 이런 말 해주고 싶어. 사람은 다 가질 수 없다. 다 가질 수 없다. 인기 있고 명예를 얻고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엄마로도 사랑받고 부인으로도 사랑받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반드시 뭔가 한 구석은 비게 돼 있고, 그게 없이 완벽하게 행복하다면 그거는 곧 머지않아 불행이 온다는 거야.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신은 공평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 그리고 마음이란 걸 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아도 나는 이 마음의 아픔은 다 느낄 수 있게 했으니까 아주 공평한 거니까 그걸 받아들여라. 나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살 수 있으려고 엄마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아픈, 버림받고 빼앗긴 아픈 엄마가 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죠. 고현정 씨는 그 인성 논란이 많은 배우 중에 한 분인데, 한편에서는 그 스태프들에게 통 크게 쏘기도 하고 호탕하고 배려심도 많은 성격이라고 호의적인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수 시절에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사회적 규범을 모르는 듯한 행동을 보여서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걸까요? 스트레스죠.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 연예인으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위해서 되게 선한 일도 하고 칭찬받은 일도 했지만, 그 이미지를 포장하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양말 벗고 그냥 방구도 뻥 끼고 막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누워있어. 너무 편안해. 멋대로 하니까, 그치? 근데 남의 집에 가면 어때요? 이렇게 예의를 차리죠.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내가 이렇게 가식을 쓸 수밖에 없어. 내 내면 아이가. 왜? 두려우니까. 미움받고 수치당할까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자체가 스트레스거든. 근데 스트레스가 일반인보다 역치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가 항상 긴장 불안하고 있어. 대중들이 날 싫어할까봐. 왜? 이분들은 그게 자기의 어떤 직업과 연관돼 있어. 즉 밥줄과 연관돼 있단 말이야. 이미지가 추락하면, 연예인은 끝장나면, 배우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 삶에 치명적이야, 일반인보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거야, 남보다. 그래서 통 크게 쏘기도 하고 이미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때는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지. 사람이 너무 애쓰다가 폭발하잖아. 왜 한 30년 치매 할머니 모시고 막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옛날에 우리 큰어머니 보니까 한번 미치니까 막 칼 들고 설쳐.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참았던 거야. 연예인이 안 참을 수 있나? 자기 성질대로 살 수가 없고 이미지 관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미지 관리하는 연예인일수록 기부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해. 대중한테 인정받으려고. 그치? 하지만 그게 착한 일을 하니까 좋은 거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인위적인 거야. 조작적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잖아. 그치?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니까? 참으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게 빵 터지면서 그렇게 막 강의실에서 막 담배 피우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자기가 관리 못하는 그런 제정신으로 아닌 상태로 한 걸 우리는 빙의애고라고 하죠. 그 빙의애고는 가해자로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러잖아. 응? 내가 미쳤었나 봐. 전부 빙의야. 전부. 미친 짓을 왜 하겠어. 자기도 모르고 이게 미친 짓인 줄 모르고 했어. 자기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빙의가 한 걸 모르고.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후폭풍으로 내가 그때 그 짓을 왜 해서 후회하잖아. 텔레비전에 빙의 뭐 이런 거 드라마 나오면 저렇게 무서워? 나는 없지. 다 있죠. 누구나.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 인간은 다 있는 거야. 참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미친 짓을 해요. 근데 그게 연예인은 세요. 잘 보여야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내면 아이. 그러니까 늘 꾸밀 수밖에 없어. 늘 꾸미다 보면 어느 순간 빵 터져서 막 수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꾸미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자연스럽게 살아야 참지도 않게 되고 수치를 안 떠는데 연예인들은 그게 스트레스고 과부하가 걸려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연예인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죠. 너무나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런 연예인은 나는 그걸 보면서 칭찬도 하지만 스트레스 심하겠는데 대중의 압박을 대중은 엄청 생각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거에 곤두서 있다는 얘기는 자기를 억제하면서 내면 아이가 이렇게 긴장돼서 이렇게 해서 사랑받고 싶은 집착. 너무나 사랑받고 싶다고 애쓸 때 그게 스트레스거든. 그럼 어느 순간에 사랑이고 뭐고 확 버리는 그 빙의가 뜬다는 얘기예요. 수치 떠는. 그래서 아마 상반된 평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죠. 고현정 씨가 늘 살면서 자신은 2등이라는 마음이 늘 올라온대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1등 할 수 없고 심지어 이제 여배우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후순위로 불리고 나이가 자기보다 10몇 살 어린 문근영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늘 2인자 마음을 느끼는데 이렇게 2인자 마음을 느끼는 건 어떤 내면 아이 때문에 그런 걸까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 내면 아이가 미움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겠지. 그러니까 남을 이기려고 하고 1등을 하고 싶은데 1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움받잖아. 1등 해도. 못해도 꼴찌해도 미움받아. 너 왜 이렇게 꼴찌를 해? 하지만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면 어떻게 돼? 질투받아요. 잘난 사람은 당연히 미움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1인자를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2인자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그 미움을 받을 결기가 있어야 1인자도 하는 거야. 내면 아이가 미움받는 게 너무 두려운 내면 아이가 있으면 자기 입으로 후순위 2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1등 아니야? 나 미워하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면 아이가. 그래서 1인자를 못하고 2인자 관념. 나도 그랬거든요. 늘. 1등 하는 게 무섭고 부모님이 기쁘니까 1등 해줘야 돼서 했지만 하고 나면 무섭고 1등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뚝 떨어져 줘야 돼. 그랬다가 다시 1등하고 항상 2인자를 할 때 제일 편하고 그걸 언제 알았냐면 나는 어디 가서 뭐 물건 고르거나 옷을 고르거나 살 때 가장 좋은 걸 안 사더라고. 꼭 핑계를 대면서 그걸 안 사고 항상 사람은요 나로 투사되는 존재랑 같이 다니고 나로 투사되는 물건을 사거든. 제일 좋은 걸 산다고 착각해 머리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 내가 2인자 관념이라 두 번째로 좋은 걸 사더라고 항상. 근데 또 내 친구를 보면 가장 안 좋은 걸 사는 애가 있어. 쓰레기 같은 것만 사서 장크등 뭐하나. 너 왜 그래?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내면 아이가 그 아이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주 못났어. 나는 꼴찌야. 나는 못난이야. 이 열등감이 엄청 심하다는 걸 알았어. 자기로 투사되는 제일 허접한 거를 골라갖고 열등한 물건을 골라서 늘 사는 아이가 있었거든. 나는 두 번째 거 늘. 그러니까 첫 번째를 가지고 싶어도 그건 미움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항상 두 번째를 나로 투사되는 걸 고른다는 걸 알았어요. 결기 있게 미움받을 각오를 딱 하는 강자야. 제일 좋은 걸 고르고 1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에라 개인전에 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에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영체 그림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다. 살아있는 영체 그림 확인하러 오세요. 세 번째, 이에라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이 있다. 같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라이브 드로잉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서울에서 하는 올해의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안 올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5번째, 재미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보통 전시회와 다르게 지루하거나 그냥 그림 감상만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림 리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체 카드, 제 그림으로 만든 카드죠. 그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운세를 봐드립니다. 밤에는 나이트 갤러리가 있어요. 그림과 같이 춤추는 건 어떤 느낌일까? 또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서 화가와 함께 같이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뿐이 아니라 이에라 작가의 노래 실력도 볼 수 있어요. 글이 잘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아픔으로 같이 하는 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트쇼, 마음이 살아있는 세상. 마음이 담긴 그림은 살아있다. 그림이 살아있는 걸, 실존하는 걸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장. 이에라의 전시회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마음이 정말 살아있고 그 마음 속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주고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림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예술의 세계로 풍덩 뛰어들어 보세요.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에라 작가의 전시회. 여러분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시고 영체 그림 속에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